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해보는 특급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 추적할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네, 부산 경찰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마약 사범을 집중 단속해 46명을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야구 방망이까지 든 마약 사범이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일부 경찰관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갈수록 진흥화하고 있는 마약 범죄, 오늘 집중 추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 영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적발된 국내 마약 사범이 9,700여 명으로 유엔이 정하고 있는 마약 청정국 박탈 기준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우리 생활 속으로 마약의 은밀한 손길이 깊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경찰학교 김복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영화 같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런 영상인데요. 먼저 네. 첫 번째 키워드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슬아슬했던 게 야구 방망이와 맨손의 대결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좀 비일비재한 겁니까? 이제 원래는 2인 1개조 이상이 같이 댕겨야 되는데 예. 아마 두 사람이 그 모텔에 그 수배돼 있는 마약으로 수배돼 있는 사람이 숨어 있다는 걸 알고 딱 들어갔는데 주차장에 차를 대는 순간 마침 범인이 차 안에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은 그걸 그 사람을 검거하는 과정이고 네. 나머지 한 형사는 딴 쪽에서 차를 대고 있다가 늦게 합류를 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예, 지금 화면을 보면은 야구 방망이를 마구 휘두르는군요. 예. 지금 이렇게 한쪽에 다른 마약 사범이 누워 있고 예. 제압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다른 마약 사범과 예. 격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예.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예, 근데, 지금 예. 수배된 사람, 지금 넘어져 있는 사람이 원래 검거하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예. 예, 저 마약 전과가 한 20개 정도 되고, 네. 또 원래 수배됐던 사람이 저 사람을 검거하려고 해서 이제 발견하고 꺼냈는데, 네. 예. 차에서 끄집어냈는데 갑자기 이 씨죠? 예. 저 사람도 마약 전과가 한 16개 정도 있죠? 예. 그 사람이 어디서 보고 나타나가지고 방해하기 위해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한쪽 다리는 잡혀있는 상태고, 형사는. 예. 밑에 넘어져 있는 사람한테. 예. 그 상태에서 이제 발로 대응하면서 약 한 20초간에 걸쳐서 예. 하다 보니까 손목이 팔이 골절됐죠. 옴짝달싹 예.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방망이를 들고 오니까 예.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예, 됐어요. 맨손으로 방망이를 이렇게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권경사, 그러니까 화면에서 예. 맨손을 막았던 권경사가 예. 손가락을 다쳐서 팔주 진단이 진단이 나왔습니다. 예. 권경사 상황이 어땠는지 저희들이 간략하게 인터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제 직분이 그렇다 보니까 저 아니면 또 다른 직원이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투약하는 경우가 들어 많고 하기 때문에 상태가 일반 피의자들보다 정상적이 아닌 경우가 많고 근거 시에 자해, 저항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예. 부산경찰청 발표까지 이제 같이 들어봤는데 예.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은 마약 사범들이 다른 범죄들보다 좀 폭력적인 성향을 보일 때가 많은 겁니까? 원래가 그렇습니다. 예. 마약사범 자체가 예. 일단은 맨정신이 아니겠죠. 투약을 한 경우라면 예. 이제 그게 위험하고요. 두 번째는 마약을 혹시 본인이 소지하고 있을 때는 가중처벌 받기 때문에 더 극렬하게 저항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대개가 상습범이기 때문에요. 한번 요번에 검거가 되면 상당히 많이 산다는 그 압박감이 또 존재하고 예. 있고요. 예. 그리고 마약사범은 함정수사가 원칙입니다, 사실은. 네. 함정수사를 하다 보니까 범인들도 그 함정수사에 당했다는 어떤 배신감 같은 게 상당히 많아요. 예. 그게 이제 극렬히 저항하는데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예. 있습니다. 갈수록 진흥화, 폭력화하는 것 같은데 두 번째 키워드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만에 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지위가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해 마약 밀수가 10년 만에 최대라는 이야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인구가 10만 명당 20명 이하일 경우에 마약 청정국이라고 해서 대한민국도 그동안은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가 돼 왔었어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그게 완전히 깨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예. 이제 뭐 우리나라를 뭐 마약 청정국이라고 이제 부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제 마약 청정국이라는 어떤 그 칭호를 받으면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용을 당한 측면이 있는데요. 네.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관에서 세관이나 사직 당국에서 사실 소홀히 했어요. 예. 마약 관리를. 예. 그 부분이 일정 부분 이제 검역 같은 게 허술하다 보니까 이용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 마약 조직이 한국은 마약 청정국으로 분리된 나라니까 예. 검색도 소홀하고 그러니까 한국을 이용해서 인천공항 같은 데서 물건을 받고 네. 바꿔치기하고 세탁하자, 이거를 이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이게 가중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마약 청정국가라고 분류하기 어려울 정도가 예, 되거든요. 그렇군요. 마약 청정국이라고 분류된 게 오히려 이제 악용돼 버린 그런 거죠. 말씀이신데요. 예, 맞습니다. 예. 실제로 마약 사범 검거율은 어느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뭐 1년에 연 한 5천 명 이상. 예. 5천 명이요? 사실은 근데 이게 검거된 게 통계적으로 약 예. 한 뭐 5천 명 네. 남짓이죠. 매해 사실은- 5천 명 이상씩 예. 검거되고 예. 있는 계속 거군요. 증가하고 예. 있지 않습니까? 또 2012년도만 잠깐 줄었어요. 예. 그때는 왜 그랬냐면 2012년도에 조직적으로 이 경찰 당국이나 세관 당국에서 공급책 수사를 하는 걸 좀 철저히 했었어요. 그때 주춤했다가 다시 느는 추세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러다 보니까 마약 청정국 지위가 흔들거리고 더 큰 문제는 마약을 너무 쉽게 구할 그렇죠. 수 있다는 점 아닐까요? 자, 네, 세 번째 맞습니다.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금 뭐 세모, XX 그러니까 이게 신종 은어입니다. 네. 이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인데 이 은어를 검색을 하면은 공급책과 연결이 되기도 하고 네. 인터넷상에서 너무나 쉽게 네. 마약을 구할 수 있다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문제가 사실은 이 마약도 SNS라든지 인터넷망이 발전하면서 급격히 마약도 비례해서 이제 거래가 예.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거기에다 플러스해가지고 국제 특송, 우편, 직구 같은 거 이런 부분이 이제 기여를 했는데요. 예. 지금 사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경찰청에서도 상당히 이 은어들을 이제 그 주목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하신 저 얘기 말씀 못 드릴 예. 하는 거, 어쩌고 하는 거는요. 예. 예. 완제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 필로폰, 메스암페타민 0.03mg이 일회용이에요. 완제품을 뜻하는 거고. 예. 그거에다가 증류수를 타가지고 주사기에 넣어서 하나를 딱 전달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이게 하나에 약 한 30만 원 정도 판매가 완제품으로 가서 꽂기만 하면 될 정도로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이제 그런 은어가 명칭입니다.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말 그렇다고 아닐까요? 봐야 예. 됩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밀반입이 이렇게 좀 교묘해지면서요. 마지막 키워드를 좀 확인해 네. 볼까요? 네. SNS가 이제 오염됐습니다. SNS라고 그러면 이제 개인 간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모든 철저한 단속도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탤런트 김성민 씨도 SNS를 이제 이용했었다고 맞습니다. 하고요. 어떻게 막아야 되는 건가요, 이런 건? 이게 이제 수법도 참 다양하지 예. 않습니까? 김성민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필리핀에서 예. 파스가 이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탐지견이 냄새를 못 맡아요. 예. 파스에다 약을 발라가지고 왔어요. 암페타민을. 아. 최근에는 북한산 그 필로폰을 증류수 녹여가지고 은박지에다 발라가지고 그냥 은박지를 들고 오는 신종 그런 수법이네. 추세의 예. 저거거든요. 근데 그런 수법들이 SNS를 통해서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 수법으로 사실은 자기들끼리 전달하는 은어로 예. 이게 통용이 되는 겁니다. 예. 굉장히 신종- 쉽다고 예.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이거 은박지에 발라져 있으니까. 예. 예. 그런데 말이죠. 뭐 마약이 새로운 마약도 있고 이렇게 밀수하는 수법도 새로운 것이 나오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네. 우편이라든지 또는 뭐 국제 우편을 통해서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더 큰 문제는 새로운 종류의 마약이 우리나라로 침투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예. 예. 뭐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마약의 대표가 되는 거는 메스암페타민, 그 필로폰이라는 건데요. 예. 그거는 이제 단속이 좀 심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어떤 게는 허브라고 있죠, 허브. 쑥이라든지 허브에다가 마약을 섞어가지고 예. 말려서 마치 차나 팩으로 쓰는 것처럼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일본 쪽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심지어는 미성년자들까지 사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까지 중학생까지도 뭐 하죠, 진짜. 예. 요즘에는. 그래서 했던 거고 또 그다음에 액상마약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예.
이 물에다가 그 이른바 물봉이라고 얘기하죠. 예. 예, 그걸 타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러쉬라고 있습니다. 러쉬. 이 가죽 청결제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데 그거는 이제 가죽 청결제요? 예. 포카인 성분처럼 예, 그 액상으로 돼 있어요. 물로 예. 열고 흡입하는 겁니다. 코로. 그러면 굉장히 성적 흥분제가 되고 예. 이 환각 상태에 들어가는 그런 게 있고 뭐 알파 뭐 PVT 플러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두 가지가 최근 아니군요. 예. 예. 이제 제일 많은 게 이제 최근에는 합성 대마. 합성대마. 예, 합성 대마. 파인애플 익스프레스라고 얘기도 하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만도 상당히 많고요. 이거 말고도 더 많습니다. 이런 단속에 이런 신종 마약을 다 잡아내고 찾아낼 수 있을까 우려되는데요. 진짜 단속에 좀 그렇습니다. 따라갈 수 있는 건가요? 항상 뭐 범죄를 네. 뒤따라가는 기는 하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그전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각 지방청별로 마약범죄 수사대, 요즘 오늘 그 영상에 보인 사람들, 예. 그 형사들처럼 이제 마약범죄 수사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나마 이제 그 마약 그 조직적인 마약 사범들이 계보를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구도가 형성되면 왜 그러냐면 마약은 항상 상습범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합니다. 예. 예.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국내에서 마약이 번지고 있는데 한 가지 더 우려되는 것은 오늘 보도를 보니까 말이죠. 네, 예. 중국 단둥에서 대규모 마약 밀매 조직이 적발됐는데 이 단둥이라는 것이 북한과 국경을 맞대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북한이 마약을 통해서 불법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는 네. 그런 보도도 많았는데 어떻습니까? 북한산 마약이 국내로 들어오는 경향이 자주 확인되고 있습니까? 거의입니다. 거의 거의 북한산 마약인데 북한산입니까?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는 거의가 뭐 한 90% 이상이 북한산 마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한에서는 원래 국책 사업으로 메스암페타민을 만들었어요, 공장을. 예. 그래서 저 보냈고 뭐 이제 그 뭐 TV 예. 같은데 고친다고 수리한다고 북한에서 보내면서 그 예. 안에서 채워서 보내고 아니면 강 상류에서 떠내려 보내고 이런 형태로 또 도강해가지고 직접 전달하고 예. 이런 형태 거의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건 북한산 필로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 갈수록 진흥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 어느새 우리 안방 속 깊숙하게 침투해 있습니다. 진흥화되고 있는 범죄인 만큼 정부의 대책 역시 더 고도화, 정밀화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복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